당신의 뇌로 가는 혈관 지금 막혀가고 있습니다. 아직 느끼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미 신호는 왔습니다.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멈칫했던 순간, 한 번 보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속이 답답했던 날,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해지고 어제 있었던 일조차 흐릿하게 느껴졌다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뇌혈류와 기억력 저하를 연구해온 신경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다들 이렇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절대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뇌가 건강하게 깨어있는 분들을 수없이 봤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뇌로 가는 길, 즉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닿지 않는 뇌는 점점 느려지고 저장된 정보가 열리지 않으며 당신이 알고 있던 이름, 장소, 그리고 소중한 사람의 얼굴마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와 기억이 되돌아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바로 20년 전 제 환자였던 68세 김순자 어르신이 제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그날입니다. 진료실에서 차분히 말씀하시던 어르신은 문득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 누구였죠? 어제도 왔는데 키가 크고 제 아들인데. 그 순간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어르신의 눈빛은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MRI를 확인했을 때 뇌세포는 생각보다 크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뇌로 향하는 중요한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뇌세포는 살아있었지만 피가 닿지 않아 힘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시작은 세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피가 닿지 않는 순간부터다. 당신의 뇌로 가는 길이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그리고 단 3분 만에 그 길을 다시 여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당신의 손끝과 단 몇 분의 습관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며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했던 방법은 너무도 간단해서 처음엔 다들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자극으로 10년 전 기억력이 돌아왔다고 눈물 흘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대부분은 나이를 탓하지만 사실 세월보다 더 큰 원인은 생활 습관과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TV 앞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거나 혹은 같은 자세로 몇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굳어버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목 뒤와 어깨, 그리고 귀 뒤쪽의 작은 혈류 통로입니다. 이 부위는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풍지혈이라 부르고 서양의학에서는 후두부 혈관 통로라고 부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을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목이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돌처럼 딱딱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릴 때 뻐근하다는 느낌을 넘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까지 들곤 했죠. 왜 이 부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뇌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 뒤쪽, 목덜미 아래가 굳어지면 그 좁은 길목을 지나야 하는 혈류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피가 충분히 닿지 않으니 뇌세포는 깨어있을 힘을 잃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결국 중요한 기억마저 차례로 사라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혈류 통로는 단 1분만 막혀도 뇌가 즉시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눈앞이 흐릿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10년 전 72세 이순자 어르신을 진료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치매가 온 줄 알았어요. 대화를 하다가도 말이 뚝 끊기고
손주 이름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진단 결과는 달랐습니다. MRI상 뇌세포는 아주 양호했지만 목과 어깨 근육이 굳어 뇌혈류가 30% 이상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즉, 기억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뇌가 잠시 쉬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귀 뒤 풍지혈과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자 불과 5분 만에 어르신은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아까 말하려던 게 생각나요? 이렇게 단순한 자극 하나로 뇌가 다시 깨어나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세포의 노화가 아니라 혈류의 정체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막힌 길을 다시 열 수 있을까? 이제부터 제가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복잡한 운동도 어려운 치료도 아닙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3분 기억력 회복 마사지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는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는 3분 기억력 회복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했던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첫 단계입니다. 별도의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손을 살짝 비벼 따뜻하게 해주세요. 손끝이 차갑다면 혈관이 놀라서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손 검지나 중지를 귀 뒤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귀볼 바로 뒤, 머리와 목이 만나는 경계 부위, 살짝 들어간 작은 홈 같은 부분이 만져지시나요? 그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 자리는 한의학에서는 뇌를 깨우는 자리라 부르고 신경과학적으로는 후두부 혈류 통로가 지나가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풍지혈을 찾으셨다면 양손으로 살짝 누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를 시작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좀 뻐근하다 싶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30초 정도 지나면 서서히 머리가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 눈앞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듯한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혹은 목덜미가 가벼워지거나 어깨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반응이 바로 뇌로 가는 혈류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자극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74세 박순옥 어르신은 풍지혈 마사지를 처음 배우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이게 되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1분쯤 지나니까 눈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마치 머리 안에 막혀 있던 게 탁 풀린 느낌이었어요. 이 마사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풍지혈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세요. 숨이 깊어질수록 혈관은 더 빠르게 반응하고 뇌로 가는 혈류도 훨씬 부드럽게 열립니다. 제가 직접 측정해 본 결과 풍지혈을 2에서 3분간 마사지 했을 때 목과 뇌로 가는 혈류 속도가 평균 15에서 2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변화입니다. 혹시 지금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귀 뒤쪽이 살짝 따뜻하거나 머리가 가벼워진 느낌을 벌써 느끼셨을 겁니다. 이 자극은 아침에 하면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는 효과가 있고 저녁에 하면 하루 종일 긴장됐던 목과 어깨를 풀어주어 숙면을 돕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단 3분 하루 2번만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뇌로 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풍지혈만 풀어줘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관은 목과 어깨, 그리고 등 전체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목이 굳고 어깨가 굳으면 아무리 풍지혈을 눌러도 혈류가 다시 막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목과 어깨의 혈류 통로를 함께 열어주는 자극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방법까지 더하면 뇌로 가는 길이 완전히 열리고 기억력 회복 효과는 훨씬 강력해집니다. 풍지혈 마사지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은 목과 어깨, 그리고 등 전체를 지나 올라갑니다. 즉, 귀 뒤 풍지혈이 아무리 잘 뚫려 있어도 목 근육이 굳어 있거나 어깨가 단단히 뭉쳐 있다면 혈류는 다시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80% 이상은 풍지혈뿐 아니라 목과 어깨 근육까지 심하게 굳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위는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 때문에 가장 먼저 굳어버리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과 어깨가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길의 절반은 이미 막힌 겁니다. 그렇다면 목과 어깨를 어떻게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아 어깨에 힘을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듯 자연스럽게 기울이면 됩니다. 절대 무리해서 당기지 마세요. 목 뒤가 살짝 당기고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목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제 천천히 고개를 정면으로 돌리고 이번엔 반대쪽 왼쪽으로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동작만 해도 목 뒤에 막혀 있던 혈류 통로가 조금씩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작입니다. 고개를 정면에서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고 동시에 양 어깨를 쭉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양손은 허벅지를 눌러 몸이 더 곧게 서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세는 목부터 어깨, 그리고 등으로 이어지는 혈관을 한 번에 열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역시 10초간 깊게 호흡하면서 유지한 뒤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2회만 반복해도 머리가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귀 쪽으로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크게 뒤쪽으로 원을 그리듯 내려주세요. 앞으로 5번, 뒤로 5번만 돌려도 어깨 주위 혈관과 림프가 한꺼번에 열리며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모두 합쳐도 3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3분이 당신의 뇌로 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69세 김명자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을 아침과 저녁 하루 2번만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대화할 때 단어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다시 예전 같아진 기분이에요. 그만큼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건 필수입니다. 풍지혈은 문을 여는 열쇠.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그 길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목과 어깨를 풀어도 등이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의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등은 우리 몸의 중심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단 2분이면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아주 간단한 자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과 어깨를 풀어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기억력과 등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등은 뇌로 가는 혈류의 고속도로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목과 어깨를 지나기 전 등 중앙을 통과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길이 막히면 아무리 풍지혈과 목을 풀어도 혈류의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뇌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등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파에 기대 앉거나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자세는 등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혈관을 서서히 눌러버립니다. 이렇게 꽉 막힌 등은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통로를 좁게 만들고 그 결과 집중력 저하, 두통, 어지럼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께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극법을 꼭 권장합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단 23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준비물은 하나입니다. 효자손, 머리빗 또는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마사지 도구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없다면 그냥 손바닥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등 중앙 날개뼈 아래에서 위쪽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듯 문질러 주세요. 절대 세게 긁거나 밀지 마세요. 목적은 피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등 속 깊숙한 근육을 말랑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각각 30초씩 총 23분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서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부드럽게 일정한 속도로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극을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등 쪽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숨이 조금 더 깊이 쉬어지고 눈이 갑자기 또렷해지는 듯한 맑은 느낌이 올라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이영호 어르신은 등 마사지 후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어깨 위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등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과 림프가 함께 열리기 때문에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바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초음파로 측정해 보면 등 마사지 전후의 혈류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등 풀어주기는 저녁 시간대 하루 피로가 쌓였을 때 해주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은 하루 종일 긴장을 많이 받는 부위라 밤에 풀어주면 그 즉시 혈류가 원활해지고 뇌파가 안정되며 깊은 숙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배운 풍지혈 마사지, 목과 어깨 스트레칭 등 자극법,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단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루틴이 완성됩니다. 이 루틴만 꾸준히 해주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극을 해도 계속해서 뇌혈류를 막는 나쁜 습관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30년 연구를 통해 정리한 기억력을 망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하기가 어렵다. 처음엔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저도 이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복을 잊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회복은 결심이 아니라 노출이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혹은 냉장고 문이나 화장실 거울처럼 눈에 자주 보이는 곳에 작은 메모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씁니다. 월요일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 등 풀기, 수요일 목 스트레칭, 목요일 휴식과 깊은 호흡, 금요일 다시 풍지혈 마사지, 토요일 어깨 돌리기 1분, 일요일 전체 복습하기. 이렇게 요일마다 한 가지만 정해두면 부담도 없고 까먹을 일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하면 됩니다. 이게 누적되면 한 달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혹시 자주 까먹는 분들이라면 휴대폰 알람을 하루에 한 번 맞춰두세요. 알람 이름은 이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기억력 5분 챙기기 시간. 하루에 단 한 번 울리는 그 알람이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오래갑니다. 손주나 자녀에게 오늘은 무슨 날인지 물어봐 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할머니, 오늘 화요일이니까 등 풀어야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만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의 대화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박진자 어르신은 이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메모지를 보면서 따라 하셨지만 3주가 지나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TV 보다가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 하고 저절로 떠오르네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뇌가 다시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계획은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구조는 쉽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종이 한 장만 꺼내보세요. 그리고 요일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당신의 기억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기억력 회복은 단순히 숫자를 기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시 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74세 이종섭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아무 데도 전화 못해요. 아들의 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친구들 이름도 가끔 막혀요. 그 말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풍지혈 마사지와 목, 어깨 등을 풀어주는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딱 5분만 요일표대로 꾸준히 실천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설렘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어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외출을 했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꺼졌는데 순간적으로 집 전화번호가 떠올랐어요.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이더니 집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잊었던 단어가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찾게 되는 일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풍지혈을 자극하고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그 단순한 루틴이 당신의 뇌로 가는 혈류를 깨워줍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하나씩 바꾸면 당신의 기억은 충분히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밤부터 단 5분이라도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귀 뒤 풍지혈을 눌러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그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다시 되찾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그 진짜 이유가 나이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 3분이면 혈류를 열어 뇌를 깨울 수 있는 풍지혈 마사지, 목과 어깨 스트레칭, 그리고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기억력을 망치는 나쁜 습관 3가지,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높은 베개에서 자기,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얼마나 뇌를 지치게 만드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지혈을 1분만 눌러도 머리가 맑아지고,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면 뇌로 가는 길이 열리며, 등을 마사지하면 잊었던 단어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려운 치료도 비싼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억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뇌가 다시 깨어나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귀 뒤 풍지혈을 살짝 눌러보세요.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안에 당신의 10년 전 기억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식을 알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88백세는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젊게 깨우고 기억 속 소중한 순간들을 되찾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와 기억은 지금부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따뜻하고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